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지금은 중독자의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중독자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중독자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중독은 사실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중독자도 못 고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러면 중독자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병이구나. 또 하나는 이거는 힘이 없구나. 내가 고칠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나도 병들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회복하고자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뒷바라지를 멈추라 라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멈추라.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혼자서 하시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맞춰져 있고 의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할까 또 하다가 상대방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을 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동기들은 또 그렇게 내가 맞춰주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막 상담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교재나 책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상대방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맞추기 힘든데 중독자는 더더욱 맞춰지지 않고, 더더욱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중독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뒷바라지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돈도 내주고, 그 성적인 관계들도 정말 원하는 취향대로 다 맞춰주고, 그리고 사고 치면 다 뒷수습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뭔가 사건이 수습되고 사고가 수습되고 뭔가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상대방의 중독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독에서 회복되려면 자신이 내가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회복해야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계속해서 이것들을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내가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점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도 대주고 뭐 성적인 요구들도 들어주고, 그리고 막 사고 치면 뒷수습해주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더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독자들이 사실 굉장히 단호해야 해요. 그래서 중독자 배우자들이 단호해야 돼요. 가족들이. 그래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뒷수습해주고 또 뭐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스탑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기보다는 옆에서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정서적으로 좀 격려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자들 그 배우자들의 또 가족들의 모임들을 다니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단호하게 대해야 될 때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격려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전에는 뭐 술을 먹도록 도박을 하도록 돈을 계속해서 대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대주지 않기로 이렇게 이제 하는 시점에서 옆에서 괜찮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힘내,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방향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미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이제 사랑하고 의존돼 있으면 자녀가 뭐 돈 달라 그러면 안 주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다못해 자녀에게도 그런데 배우자에게 병적으로 엮여져 있을 때는 사실 그 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사고 친 거 뒷수습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뒷바라지를 이제 멈추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바닥을 치고 좀 이렇게 뭐가 이제 이거 회복해야지
근본적으로 내가 회복해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은 뒷바라지를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뒷바라지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 지지 그룹이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싶으시면, 또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좀 고민이 있으시면 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영화 중에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례한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도연이 나와요.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 배우가 이제 바로 여기에 대가예요. 뒷바라지를 해주고 병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에 이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 이제 다니는 여자인데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이제 계속해서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 사고치고 이제 깡패죠. 근데 이 병적으로 엮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뒷바라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자가 여자를 등친다 그러나 등쳐서 큰 빚을 지게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빚을 갚냐고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자가 돌아왔을 때 또 그 뒷바라지들을 이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돈 5천만 원인가 뭐 얼마를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마련하러 돈을 모금을 하러 또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 여인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남편은 진짜 이거 못 고치는 병이구나라고 병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도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 회복에 대한 과정들을 밟아야 되고, 또 그 뒷바라지 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돕는 거예요. 당장은 관계가 굉장히 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힘드니까 지지 그룹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